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 또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네, 사주명략은 그 추측이 아닌 그 예측의 학문입니다. 사주팔자 그 원국인 명과 또 대운, 세운, 월운 그 운으로 들어오는 그 글자와의 그 관계를 그 규명하고 살펴보면서 인생의 그 어떤 시간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어떤 기륭 하복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그 옷도 바뀌듯이 계절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운명입니다. 어, 과거는 이미 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감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장점이라든지 또 단점은 또 파악해서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또 단점은 보완하고 또 개선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한층 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어떤 그 일기예보 또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사주 명략이 활용되어 보다 나은 그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경호일주 일주론 강의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비가 좀 내렸고요. 제가 있는 곳은 이쪽은 이제 수원입니다.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창밖을 보니까 비는 이제 멎었고요. 약간 흐릿한 날씨인데요. 오늘 같은 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해지는 뭐 그런 그 분위기 있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재충전에 어떤 그런 그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일주는 그 육식갑자, 갑자순 중 7번째인데요. 경호일주의 그 어떤 역학적인 특성과 또 키워드, 뭐 어떤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경호일에 태어나신 분의 그 성격이라든지 성품, 또 성향 등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알아보고 또 경호일주는 일지 그 오화 지장 간의 병기정, 네, 병화 편간이고요. 기토정인 정화 정간의 어떤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요.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오늘 그 갑자순의 7번째인 이 경호 일주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대표 글자는 바로 여기 일주의 천간 글자인 경금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천간 글자가 경금에서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주들이 이제 하나씩 정해지게 되는데요. 경금 천간에는 그 지지가 6개의 지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 그래서 지지가 오진인, 자술신 그 글자에 따라서 천간이 경금 어떤 이제 일간을 가지신 분의 어떤 그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많은 그 일주가 이제 분석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하게 되면 경호일주라든지 경진일주라든지 경인일주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경금 천간 글자인 그 경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우리 이제 또 사실은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인사를 하게 되죠.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할 때는 8글자 중에서 경금, 나는 경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이제 사주팔자 8글자 요거를 좀 잠깐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네, 저는 경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금의 어머님은 신금이시고 또 저의 배우자는 오화이고 또 자식은 정화 아들과 또 뭐 해수 딸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팔자에서 나는 경금이고 여기는 어머니 자리고 여기 이제 자식 자리 자식복이 되는데 여기 아버지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사실 철저하게 서양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소개를 인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네, 저는 어디 어디 사는 또 어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또 부모님은 누구 누구시고 또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꼭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가 또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동양은
서양은 자기 중심적이라면 동양은 관계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주 명리학은 참 어떻게 보면 다차원이죠. 여러 가지가 그 어떤 그 깊이가 좀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양의 학문, 뭐 심리학이든 철저하게 개인, 그리고 직선적인 거라고 보면은 우리 동양은 조금은 다변화돼 있고 여러 가지를 또 많은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역시 서양보다는 정도 가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참 많고 요즘엔 서양에서 동양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학문인 우리의 그 주역이라는 그리고 우리 그 우리 이제 그 동양의 어른 참 그 유명하신 분들 뭐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그 공부를 서양에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 동양은 또 거기에 맞춰서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동양에서는 또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서로 윈윈하는 동서양이 같이 하나가 되는 지구촌은 하나다라는 그런 우주 큰 틀로 보게 되면 우주는 하나죠. 네, 지구촌에 사실은 피부색은 다르고 말은 언어는 다르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딱 하나로 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육식갑자 경호일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품 성향 분석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경호일주 성품 성향에서 제가 그 육식갑자 육갑이라는 그 마이천 선생님의 책의 그 내용을 일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 그 좋은 그 풀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주론 강의라든지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 천간글자, 지지글자, 또 음양오행, 뭐 지장간, 십이운성 많은 것을 파악하면서 사실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일주 해모는 일간의 가장 그 경이라는 그 금의 그 포커스를 맞춰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 경호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호일주의 어떤 물상은 오곡이 풍성하고 무르익은 그 가을 들녘을 띠는 백마의 상으로 경호가 밝으며 또 어떤 그 언변 조화가 능수능란의 처세가 좋고 음성의 파워와 또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타인의 호감을 사는 매사의 그 일을 반듯하게 하고 또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일주라고 합니다. 또 경호일주는 사고방식이 또 견실하면서 또 진실하고 단순하여 의리의 그 돌쇠형과 또 불보살형으로 복록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일주입니다. 다만 그 폼에 살고 또 폼에 죽도 폼생폼사하는 그 돈키호테형 스타일인 그런 일면이 있고 또 고상한 그 취미가 있으나 그 한 곡 한 가지에 또 느긋하지 못하고 또 기분 변화가 잦은 그런 그 성품이기도 하다 합니다. 근데 경호일주는 오와 지장간의 그 병기죠. 병화 평간, 정화 정간, 기토 정인을 만나 그 관인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요. 그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고 또 상하 서열이 명확한 그런 조직 생활에 그 잘 적응하는 그런 성분을 가진 그런 일주입니다. 다만 그 윗사람의 말은 그 잘 듣지만 또 아랫사람의 말은 그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그 성향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어떤 결정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그 경호일주인데요. 경호일주의 일주 분석에서 우리가 십성으로는 경금의 오화는 전간의 십성을 갖고 있고요. 전간은 경금의 보험은 그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의 오화인 그 정간. 정간은 또 우리가 십성으로 분류할 때는 그 여성이 만약 경금일간을 가진 그 여성분이라면 오화인 그 정간인 그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남편을 제대로 갖고 있는 그런 그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의 여성분한테는 아주 그 오화는 제대로 된 남편과 어떤 그 아주 좋은 그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화 그 지장간의 평간, 정인, 전간 말씀드렸고요.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해당되는데 이 목욕지는 우리가 12운성의 생육대, 로광세, 병사무, 절타양으로 이제 12 우리 인생의 어떤 생로병사 그 12단계에서 태어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3, 4세 요 정도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면 목욕지라는 건 좀 활발하고 뭔가 그
이제 태어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좀 천방지축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담아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봤었는데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에 대한 어떤 소개, 그럼 나의 소개는 어떤 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를 되게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모임도 갖게 되고 또 네, 어떤 사주 경호일주에 사주 한 명식을 갖고 한번 약간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이 일간이 나를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나는 누구인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주팔자에서 다 모든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조금 전 우리도 서양 문화가 좀 많이 많이 접하면서 사실 자기라는 어떤 개인 위주화가 많이 좀 돼가고 있는 거죠. 사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제 변화를 가고 있는데요. 동양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나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얘기할 때 여기서 일간 나는 신금 어머니가 계시고 또 모토 아버님이 있으시고요. 또 오화 나의 배우자입니다. 또 정화 저의 아들이고요. 뭐 해서 저의 딸입니다라고 해서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소개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할 때는 꼭 주위에 가까운 어떤 우리 가족 관계를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어쨌든 자기 소개에서도 이제 떨어져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어떤 성격, 자기의 어떤 장점, 또 자기의 어떤 비전 이런 거 제시하면서 소개서도 많이 변했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만 해도 소개하면은 가장 꼭 들어갔던 게 어디 사는 누구면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라는 가정 환경은 어땠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변하는 것도 동서양의 어떤 하나 되는 지구촌은 하나다라는 어떤 요즘엔 모든 것이 급속히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또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학도 사실은 우리가 동양의 어떤 아주 깊이 있는 이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요즘에는 서양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서양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또 서양의 학문을 또 많이 공부하지요. 심리학이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명리학과 함께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점술적인 부분이 강하지만 뭐 타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역이라는 그런 학문 속에서 주역점을 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수천 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명리학이 발전해 오고 그랬는데요. 서양에서는 점성학과 함께 타로 카드 요즘에 어쨌든 유튜브 상에서는 이 타로 카드에 대한 어떤 강의가 차고 넘칩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명리학에 대한 관심도 아주 폭발적인데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지가 이제 사실 불과 보름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시작하면서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활기찬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했던 그런 것들 정리가 돼서 사실 설명한다는 것은 또 앞에 사람이 없고 마이크 하나 놓고 또 이제 이렇게 카메라 한 대 놓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원활하게 사람이 있으면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눈빛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하고는 어떤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어떻게 보면은 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방송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 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저는 미래의 어떤 비전과 함께 미래의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조금씩 낮을 겁니다. 낮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알찬 방송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양, 오행, 천간, 지지, 지장간, 12운성이 통해서 또 십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경호 일주에서 이제 오행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목화 토 금수에서 경금은 금의 이제 오행을 갖고 있는데요. 오행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계 우주에 대한 얘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따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잠깐 길지 않게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오행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이제 우리는 빛을 받는데요. 우리 태양에 우리 지구가 있고요. 이 태양 앞에 가장 있는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수성이 있습니다. 수성 다음에 금성이 있고 금성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네,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고요. 화성 다음에 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갖다 수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금성, 지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습니다. 목은 에너지가 이제 행동하는 에너지면서 사실은 봄, 여름, 가을에 봄에 이제 배속이 되는데요. 여름은 화의 에너지면서 뭐 감정적인 부분 발산하는 에너지면서 여름에 되고요. 금은 결정하는 에너지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서늘한 기운이 가을의 기운을 갖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겨울 수는 생각의 에너지면서 추운 어떤 그런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요. 수가 태양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볼 때 목화토금수로 볼 때 이 지구 입장에서 태양의 빛을 가장 먼저 가려주는 수가 등장했을 때 우리 지구는 서늘해지는 그런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이제 수가 지나가고 우리 지구 앞에 금이 왔을 때 이 태양빛은 금이 가려주면서 우리는 가을 그런 기운을 이제 서늘한 그런 계절을 맞게 되고요. 또 이제 금수가 지나가고 태양 앞에 이 하라는 화성이 나오게 되면 지구는 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목성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봄에 대한 그런 기운을 맞게 되는데 이 화성이 우리 지구 뒤에 있는데 태양에서 볼 때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성인데요. 수성은 제일 앞에서 가리면서 그랬을 때 우리 지구는 춥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겨울이라는 말씀드렸는데 화성은 이 태양빛이 계속 뻗어나가다 지구로 다 반사되면서 지구는 더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게 화성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요 태양이라든지 우리가 5행성을 가지고 한 번 정도 또 정리하는 시간. 제가 사실은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좀 시간이 자꾸만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와서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전달이 좀 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인 경우일주에 아주 크게 뭐 필요한 그런 주제는 아닌데요.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일주 분석을 하고 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네, 경오 일주의 어떤 천간으로 보게 되면 이 경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겠죠. 경금 천간이 경금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금은 이제 가을과 서쪽이고 또 오행상으로 또 경금은 또 이제 우리가 원석에 비유를 합니다. 바위 원석을 얘기하고 신금은 보석의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로 볼 때는 이제 우리 금의 색깔은 백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색깔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또 아니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일주 개운법에서 개운에 하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일주 개운법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우리가 오장육부에서는 폐와 대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폐대장에서 대장의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폐는 음금인 신금하고 연관이 되고요. 장부, 오장육부인 대장이 경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음은 우리가 이제 음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필요하게 사실 타이트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공부까지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막연하게 명리학 공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할수록 공부가 어렵다 아니면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사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신체까지도 건강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아주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 공부도 또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한의학 공부, 우리 인체 공부도 또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지로다 좀 넘어가면 지지 같은 경우는 천간은 경금이고 지지 오화인데요. 오화의 지지 같은 경우는 어, 지지도 보게 되면 오화는 음력으로는 5월입니다. 계절로는 5월 이제 여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으로다가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가장 한여름이 되겠는데요. 어, 시간상으로 보면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이 되겠죠. 방향은 아주 정남방입니다. 그리고 24절기로는 이제 망종에 속하게 되고 망종과 하지가 이제 5월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역에 대해서는 또 일양 오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상인 인해신 의지에서는 예절을 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숫자로는 우리가 하도에서 13, 27화가 되겠고요. 또 이 오화의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기운은 감정의 에너지 기운이 되겠습니다. 네, 지장간 공부 사실 가장 일주 분석에서 가장 핵심을 보게 되면 일주 두 글자 경금과 오화 두 글자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금과 오화 이 글자 경금과 오화 글자의 지장간이 있는데 오화의 지장간이 예를 들어서 병기정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오일주는 오화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병기정 이게 이제 경오일주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 글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의 어떤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서 일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주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사주팔자 8글자가 아니라 확장돼서 16글자, 20글자 정도의 글자를 펼쳐놓고 그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어떤 부족한 그런 오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찾아내고 또 그런 어떤 천간은 사실은 생극제화 정도의 어떤 파악을 하지만 지지는 참 복잡해서 어떤 형이라든지 또 어떤 충이라든지 또 파라든지 해라든지 그래서 또 합이라든지 그래서 합평충 파해를 갖다가 이 지장간과 함께 엮어보면서 이제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들어오는 그 글자까지 합해하면서 사주팔자 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을 볼 때 아주 단순하게 운명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 학문이고 이 학문은 사실 아주 우리가 고전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네, 오래된 학문이 고전이 왜 좋은 걸까요? 네, 고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고전은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전달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오는 것이 고전이고 그 고전에서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 과거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장간 공부가 이제 되겠고요. 우리 일주 개운 또 잠깐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일주 개운을 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 오늘은 일주 개운법 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주 경호일주 이 사주 명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정민년의 무신월 또 경호일 정해시라는 사주 명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 우리가 일주만 가지고 개운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좀 펼쳐놔서 사주 좀 확장시켜서 사주팔자 8글자의 어떤 오행의 분포도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어떤 개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주 명식만 놓고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금의 에너지가 이제 2개가 있고요. 화의 에너지가 3개가 있습니다. 토의 에너지가 2개가 있고 수의 에너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뭔가 좀 빠진 에너지가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가 이제 목의 에너지가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없는데 사주 명식에서 목의 에너지는 어떤 십성이냐면요. 금금목이라고 그래서 재성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육신에서 또 아버지까지도 뭐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육신과 십성의 분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목의 에너지가 경금일간에서는 아내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 하는 그럼 채워주는 걸 어떻게 채워줄 거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운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설명을 하시면서 많은 그 전문가님, 우리 이제 명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이 지금 이제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로서 설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목의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아침 하루로 볼 때는 아침에 그 에너지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침을 많이 잘 활용하라. 또 계절적으로는 봄, 또 방향적으로는 동쪽, 또 색상으로는 청색이라든지 푸른색 쪽 위주로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런 쪽의 옷을 좀 자주 잘 입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신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신은 목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담 이런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부족한 거를 좀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음식은 신맛이 아무래도 그 목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좀 보충을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시게 되십니다. 또 이제 오상으로 볼 때는 인의 예지 신인데 이 목의 에너지에는 이제 인 어질인 이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테 많이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이런 그런 사랑의 마음을 많이 써라라는 말씀하시고 또 목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고 이럴 때 조금은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좀 적성을 좀 뛰어난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부족한 그 기운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숫자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 하시겠죠. 숫자는 3과 8의 숫자가 당신의 필요한 숫자이니 이런 숫자를 좀 많이 활용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오행의 어떤 그 기운과 관련된 어떤 일주 개운법 이런 에너지 이런 그 개운법은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강하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심리는 서양적인 그런 그 학문하고 우리 동양의 그 명리학하고 많은 일정 부분 그 연결점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사실 서양 학문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을 다루는 인간 학문 인문학 중에서도 또 물론 동양에서는 명리학과 주역이라는 어떤 그런 큰 우리 또 풍수학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 우리 이제 관상도 있고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역사도 굉장히 깊지요. 길게는 뭐 수천 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서양 학문도 또 나름대로 보면 점성학이라는 게 있고 또 요즘에 우리 그 유튜브 상에서 가장 핫한 그 타로 카드 네. 그 점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명리학에 비해서는 그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걸 논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재미로 삼아 또 어떤 그런 젊은 그 연인들이라든지 젊은 그 친구분들이 굉장히 그 타로 카드에 거의 열광을 하다시피 해서 보게 되면 아주 많은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명리학도 사실은 많은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그 경우일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 좀 좋은 그 글을 좀 전하면서 오늘은 이제 경우일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우일주 이제 정리할 시간이 이제 얼추 이제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같이 가는 길에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좀 전하면서 이제 오늘 그 일주론 강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멋진 당신처럼 고마운 분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의 고마운 일, 또 내 삶의 고마운 분, 또 가슴속에 심으며 고마운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
여러분들 그 구독은 저한테는 사랑이고요. 또 여러분들 젊은 생각 좋아요는 저한테는 응원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긴 시간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또 시간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들 쭉 이어가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